캐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저는 조이스 구 회계사라고 하고요. 저는 조지아에 있고 Best Accounting and Tax Solutions라는 firm의 대표예요. 제가 캐스터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젊은 프로페셔널인 분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민 1세로서 서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가 한 좀 30년 넘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도, Corporate America에서 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제 릴레이트 할 수 있는 그 공통점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회계사인데 제가 특별히, concentrate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은퇴 플랜, 그러니까 이제 플래닝을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플래닝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회사의 401k라든지 뭐 403b, 뭐 defined benefit plan, 그룹 베네핏 플랜을 이제 셋업을 해주고 만들어주는 일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하고 커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401k 플랜, 그걸 다 오퍼 하잖아요. 보통 회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고 저 혼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제가 이제 대답하는 형식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401k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401k가 회사에서 이제 오퍼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01k는 retirement plan일 테고 그죠? 건강보험, dental, 그다음 vision, 그다음에 뭐 그 외의 것들을 오퍼 하잖아요. 뭐 health savings account이라든지 아니면은 flexible spending account라든지 뭐 그 legal service도 요새는 이제 애들을 해주는데 이 모든 게 아마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인플로이들을 잘 오랫동안 킵하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expense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플로이들을 위해서 그걸 주게 되는데 401k를 우리가 보자고 하면 401k 안에 넣는 돈의 종류가 텍스 트리트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Roth가 있을 수 있겠고 그냥 트래디셔널 401k를 보통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외에 어떤 회사들은 이제 스탁 옵션을 주기도 하는데 세 가지의 다른 스탁 옵션을 주기도 해요. 뭐 restricted stock이라든지 non-qualified stock이라든지 아니면 incentive stock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받는 종류에 따라 또 텍스 트리트먼이 좀 다 달라져요. 근데 이제 오늘은 401k Roth 401k는 지금 내가 컨트리뷰트 하는 거가 현재 텍스 공제는 이번 해 텍스 공제는 받지 않지만 이제 내가 나중에 찾을 때는 전혀 텍스를 내지 않는 잘한 거와 원금과 그 모든 것에 대한 텍스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Roth는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베네핏이 돈을 찾을 때 텍스를 내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이제 보통 traditional IRA나 traditional 401k를 하게 되면 70.5세가 되면 찾아야 돼요. 아니면은 페널티가 붙는데 Roth는 그런 게 붙지 않아요. 그러고 내가 혹시 갖고 있다가 내 beneficiary, 내 자녀든지 아내든지 남편한테 줄 때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전해준다는 그러니까 웰페어를 트랜스퍼 해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플랜이 되죠. 근데 이제 단점은 현재 해에 텍스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인컴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번 해 텍스 공제를 받기를 원하면 이제 트래디셔널 401k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회사를 통해서 401k를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Roth IRA 같은 걸 셋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그 캐시플로우 내가 얼마나 이제 월급을 받고 나서 이제 쓰게 되잖아요. 돈을 쓰게 되는데 쓰기 전에 세이빙을 해야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세이빙을 하기가 제일 좋은데 그러면 회사에서 401k도 맥시마이즈를 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도 또 이제 Roth를 셋업할 수 있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인컴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가능한 이유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사용한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게 되는 금액을 사용해서 플래닝을 하게 돼요. 은퇴 준비를 할 때.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거는 뭐 받는다고 하면 좋지만 안 받아도 내가 스스로 준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게 그때까지 있을까 뭐 그런 염려에서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는 이제 플랜을 하는 데 있어서 소셜 시큐리티를 베네핏을 받는 거를 제외하고 준비를 하려고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IRS에서 만들어 놓는 텍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에클들을 사용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메디컬 인슈런스를 이제 그룹 베네핏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룹 베네핏을 정하는 데는 그 오픈 시즌이 하면은 이제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제 매년 리뉴얼을 하면서 이제 플랜을 바꿀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있을 수 있겠고, 치과보험, 그 다음에 이제 비전 보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여실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하이 디덕터블 헬스 인슈런스를 추구할 때는, 그걸 선택할 때는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아플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하이 디덕터블 보험료가 좀 싸잖아요. 그걸 선택하고서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열게 되면은 그 디덕터블에 들어가는, 간단히 말해서 디덕터블에 사용될 만한 금액을 따로 어떤 어카운트를 열어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돈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도 투자가 되고, 만약에 그 해에 병원을 전혀 가지 않아서 이제 그 디덕터블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 돈이 어떤 의미로는 이제 계속 쌓이는 거예요. Flexible Spending Account는 이제 그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좀 넣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Health Savings Account는 그 돈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제 은퇴할 때에 이제 supplemental income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베니핏이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우리가 401k로 잠깐 돌아가자 보면, 이제 401k를 딱 선택할 때, 그 리뉴얼을 하게 되면 이제 401k 어떤 플랜을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Roth를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traditional 401k를 하겠어요? 그 이제 현재 텍스 임플리케이션을 생각해서 그걸 선택한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인베스트먼트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그 펀드 종류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 펀드 종류를 많이 주는데, 그 이제 베이시스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부터 이렇게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앞으로 은퇴할 때가 보통 65세 정도 은퇴를 하겠어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걸 선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펀드 종류를 줘서 예를 들어 어떤 거는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그리고 어떤 거는 좀 컨서버티브하게, 아니면 그걸 믹스를 해서 하는 거를 갖다가 정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이제 회사에서 정한 어드바이저가 정해주기도 하고, 그거는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그 인베스트먼트 뭐랄까요, 어드바이스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년 이제 리뉴할 때, 근데 펀드는 보통 쿼터리도 바꿀 수가 있는데, 여튼 그렇게 이제 그 펀드를 정리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리뉴할 때 다 서밋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인베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퀘스천이 뭐가 올라왔나 봐요. 401k 납입 금액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납입된 401k를 세금조에서 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이제 페널티가 생기는 거는 401k를 넣었는데 모든 은퇴 플랜에 넣었잖아요, 돈을. 근데 59.5세가 되기 전에 그 돈을 찾게 되면은 페널티가 10%이 붙게 돼요. 이건 IRS에서 붙이는 페널티죠. 그렇죠. 근데 이제 401k를 가지고 있는 장점은, 내가 그 특별한 financial distress, 그런 게 일이 생겨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뭐 죽음이 발생했었든지 disability가 생겼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돈을 찾을 때, 돈을 찾는다기보다는 그럴 때는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로운 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로운 형식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회사를 떠나게 되면 내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401k를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로 가게 된다든지 그러면 해지를 하지는 않고요. 그걸 이제 롤오버 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트랜스퍼 한다고. 딴 데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 때문에 이제 텍스가 발생하거나 페널티가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first house, 첫 번째 집을 사실 때는 401k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401k 론을 하려고 하면 회사의 플랜 다큐먼트라고 그 얘기하거든요. 401k를 만들 때 그 회사에서 employer가 플랜 스폰서인데, 그 플랜 스폰서가 그 플랜 다큐먼트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달라요. 론 그런 자체가 없는 프로그램, 그런 플랜 다큐먼트도 있기는 해요. 많지는 않은데 보통은 그 론이 보통 론이 많지는 않아요. 그 회사 그 HR 휴먼 리소스에 가시면은 보통 플랜 서머리를 줘요. 그 리뉴 할 때마다 그걸 보시면 더 이제 그 사항이 아마 뭐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인베스트먼트 옵션 같은 거 퍼센트 할당에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인터내셔널 돈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매주 매달 들어가서 마켓 동향 보고 바꿔주는 거는 레커멘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타이밍을 한다고 그래요. 마켓 타이밍을 한다고 하는데 마켓 타이밍을 하는 거는 그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넣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내에 뭐 얼마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우리가 그 마켓을 타임해서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특히나 401k, 뭐 리타이어먼트 플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401k를 오퍼하지만 매칭을 안 해주는 경우 다른 옵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도 401k가 나을까요? 매칭을 안 해줘도 401k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회사에서 401k를 할 경우에는 그 익스펜스를 회사가 다 내요. 말하자면 내가 나가서 내 어카운트를 열면 내야 될 익스펜스를 보통은 회사에서 다 내주거든요. 그래서 좋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내 페이롤에서 돈이 빠지니까 내가 돈을 쓴 다음에 세이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이빙을 먼저 하고 그리고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회사에서 매칭을 안 해주고 내 인컴이 어떤 리밋이 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개인 어카운트를 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방법이 되긴 하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회사 401k를 활용하는 거를 레커멘드 할 것 같아요. 저는 401k를 해지한 후 2% 뱅가드 미리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텍스 리턴 시 또 다른 페널티를 내나 아마도 401k 말씀하시는 거겠죠? 403b는 아닐 것 같고, 그죠? 심진섭님 거 퀘스천이 뭐냐면, 미리 제하고 받았다는 건 뭐냐면, 20% 보통 그렇게 나가는 거는 뭐냐면요. 그거는, IRS에서 나는 Federal Income Tax하고 State Income Tax를 내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 파일링을 할 때, 페널티가 적용이 10%이 되는데 59.5세가 안 되셨으면 페널티가 적용되는데 텍스 보고할 때 그 인컴에 따라서 Federal Income Tax와 Federal Income Tax 브레이킷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벌면 많이 돼야 되고 조금 벌면 적게 내는 그거와 State Income Tax가 합쳐져서 만약에 지금 20% 낸 거보다 많으면 10%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밑으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대충 해결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403B, 그럼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일하시는 거구나. 예. 403B도 똑같이 적용이에요. 그 페널티는. 보험처럼 beneficiary 정할 수 있나요? 타기 전에 사명한. 이거 401k 정말 중요해요. beneficiary 꼭 정하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리는 회사 401k 플랜 이제 participants 이제 employee 중에 한 명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beneficiary가 동생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 동생의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 친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401k는 beneficiary를 꼭 정해놓으셔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spouse가 beneficiary가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spouse를 beneficiary로 안 하려면 spouse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사이드라인 얘기고요. 보통 돈을 옮기면 페널티가 있나요? 스탁의 쪽은 돈을 다 안 주고. 아니요, 없습니다. 페널티 없어요. 보통 401k 플랜은 어떻게 주로 셋업이 되냐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가지고 계신 401k 그 플랜 스폰서나 어드바이저한테 확인을 하시면 좋은데, 보통 그 펀드를 다 정해놓고 그 중에 내가 나한테 맞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스탁이나, 그죠? 스탁에 돈을 60% 넣는데, 그걸 채권적으로 60% 옮기겠어요 하면 그런 거에 대한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아요. 피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미니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채권은 그 회사의 오너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채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에쿼리는 스탁은 이제 회사의 오너십이 있는 대신에 개런티가 없잖아요. 근데 반드 펀드는 개런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돈을 얼마 주고 그게 머추어 하면은 그 프린시플을 돌려준다는 개념이니까, 그죠? 스탁보다는 리턴이 보통은 낮고, 그죠? 대신에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잘 모르겠으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살면서는 전문가를 꼭 찾아다니셔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spiritual need가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회사에서 우리가 프로모션을 받으려고 이제 애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거기에 적당한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가는 거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비슷한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옆에 사람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나 그런 거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위험한 게 더 많죠. 왜냐하면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뭐냐면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게 지금 함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변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한 곳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consequence가 딴 데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텍스 공제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텍스 공제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대부분 경우는 우리가 한 30대라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앞으로 30-40년은 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honest money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honest money로 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사고 집 사고 밥 먹고 학교 가면 땡인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내가 꼭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돈을 잘하게 하려고 하면 어딘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seed money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보통은 다 미국에서는 401k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employee로 일하시게 되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일단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얼마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50불이건 100불이건 무조건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올해 직장인 PA에서 NY로 옮겼는데 현재 교수는 크나이리컷에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는 어디에서 일하는 분을 선택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회계사는 그 중에 아무데나 하셔도 되고 사실 제 손님들도 뉴욕에 계신 분도 있고 뉴저지에 계신 분도 있고 워싱턴에 계신 분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로컬에서 있는 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주지에 하셔도 좋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인컴 말고도 가지고 있는 현금도 401k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요. 401k에 넣을 수 있는 거는 회사 페이롤에서 빠져나가게 해야 돼요. 401k에 넣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같이 캐시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 거를 또 셋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 거로 셋업하시면 돼요. 현재 401k를 피델리티로 회사 지정이 된 할까 회사처럼. 피델리티가 되게 좋은 회사예요. 피델리티가 이제 자기네 펀드도 있고 401k를 갖다가 트러스티로서 그거를 갖다 레코드 키핑도 하고. 그래서 피델리티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까지 이거 좋은 회사고, 근데 그렇게까지 인베스트먼트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401k를 열어보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펀드를 선택한 거는 좀 다른 회사들 거, 예를 들어 블랙락이라든지 아메리칸 펀드라든지 아메리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열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델리티는 아마도 그 플랜 레코드 키퍼일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보통 401k는 그 마켓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피나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대부분 어디서 피가 제일 많이 차이가 나게 되냐면은 어떤 인베스트먼트를 선택하느냐. 예를 들어서 international 펀드를 선택한다든지 이제 aggressive한 펀드는 aggressive하다는 게 뭐냐면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actively 하는 것들은 피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피가 좀 차이가 나지 그 외에는 아마도 비슷할 거예요. 키유 씨가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은 어떤 방법?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401k는 리밋이 있잖아요. 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포텐셜이 많아요. 이직하면서 롤오버 했습니다. 롤오버와 그냥 예전 직장의 유지 외에 IRA 구제로 옮기는 옵션이 있다 들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사를 이직하면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rollover to your current company's 401k, right? So 지금 새 회사로 갔다고 쳐요. 그러면 like from the old company, you roll that amount over to your new company's 401k. That's first option. Second option is this. Second option은 뭐냐면은 내가 그 회사 올해 그 전에 있던 회사의 돈을 내 개인 구자를 오픈해서 넣는 거예요. 그것도 second option이죠. 아니면 그냥 두는 거가 third option이에요. 세 개 다 괜찮아요. 세 개 다 괜찮은데 저라면은 그 옮겼을 때의 fee와 그런 거를 피를 비교해보고 어떤 인베스트먼트 옵션이 있는가를 비교해보겠어요. 그리고 나서 합쳐놓는 거가 좋은 방법이겠죠. 팔로우업 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아들이 일을 하다가 회사를 옮겼는데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 구자를 만들어서 옮겨줬어요. 이인즉슨 이제 컨트롤하기가 쉽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펀드에 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전 회사에서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피가 좀 발생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좀 그거 피하고 어떤 인베스트먼트 옵션이 있는가 그거 두 개를 비교하셔서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새 회사로 옮기든지 아니면 내 개인 구조로 옮기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떠하신 것을 선택하시든 간에 어디선가 시작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Financial Advisor를 잘 선택하셔서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프로페셔널을 쓰면 보통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치가 있어요. 물론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좀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베스트 인터레스트를 생각해 줄 수 있는 분한테 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그 스페셜티가 있는 분을 선택해서 어드바이저를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면 제가 이번에 도와줬다는 그 30세 친구는 플랜을 딱 하고 나니까 이분이 원하면 37세 은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친구는 20세 때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정의 이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지금도 돈을 너무 잘 벌겠죠. 그런데 왜 저 같은 어드바이저를 돈을 써서 하이어를 하겠어요. 이유인즉슨 더 좀 확실히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무엇이 가능한지.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이제 뭐 앞으로의 그 진로 결정하는 거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어느 회사를 갈지도 도움이 되겠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플랜을 하거나 좋은 어드바이저를 만나서 하게 되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컴 별로 벌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회사에서 401k를 오퍼하면 꼭 하세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그 마크가 어디냐면 10만이 그 마크예요. 뭐냐면 돈이 한 10만 정도가 쌓이면 그 다음부터 막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막 더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일단 시작하고 여러 가지로 좀 다이버시파이를 해서 넣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10년이나 한국에 귀가한 경우였다면 401k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돈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물론 케바케이겠지만 기본적인 재정 상담 받는데 얼마나 드나요? 이거는 굉장히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냐 케이스가 에셋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자산에 여기저기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메리지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그 reputable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좀 아마도 약한 부분이 있다면 플래닝 하는 게 좀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계속 미국에 와서 저는 applied mathematics를 그러니까 응용수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그리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파이낸스가 제 적성에 너무 맞아서 이제 CPA 라이센스를 따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체국 본사에서 일을 오래 했어요. 그 파이낸스 쪽에서. 그래서 뭐 거기서 인베스트먼트도 하고 뭐 플래닝, 애널리시스, like corporate accounting 그런 걸 다 했는데 그 분야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내 일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 일하는 거와 내 개인 재정을 준비하는 건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미리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에 같이 동참하게 돼서 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